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바이블 코칭 4강째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코칭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개념이 조금씩 이제는 조금 들어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코칭 그러면 이제 좀 개인과 조직의 변화,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화 기술이다. 이제 이런 거. 상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뭐 우울하다, 불면이다, 뭐 고통스럽다,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담 심리치료 영역이 쪽으로 이제 가지만, 이제 코칭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나 또 실수할 수 있다. 나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코칭 영역으로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적용이 이제 가능한 세대로 가요. 이제 갔는데 이제 코칭에 대한 뭐 이제 중요 기술도 얘기했고 핵심 또 개념도 얘기했어요.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코칭이 리더십과 또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에서 우리 이제 학부대학에서 리더십 관련 연계 전공 과목들을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해왔어요. 네, 10년 이상 이제 아이들 뭐 리더십 워크숍, 리더십 개발 코칭, 리더십 세미나, 또 성김의 리더십 이런 다양한 학부대학에서 이제 리더십 강의들을 해왔는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해마다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늘 느끼는데요. 10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존경하는 리더가 누구니? 라고 하면 이 이제 존경하는 리더들이 뭐 예를 들어 정치 쪽에서도 나오고 교육 쪽에서도 나오고 뭐 경제 쪽에서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국내외 리더들 말고 현존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현존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수업 들어갈 때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리더라고 답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지금 머릿속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누구. 제가 이제 이게 교육 현장이면 막 이렇게 묻고 막 학생들 누구니 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또 설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존경하는 분들 있다고 하면 이제 다음 이제 또 큰 대형 강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추천을 이제 하려고 이제 초청 강사를 또 모시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뽑아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내놓는 리더들이 그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다 가만히 멍하니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리더가 도대체 누구지? 그 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예전에 이제 뭐 해외 사람들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여러 얘기를 하죠. 뭐 잡스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 애플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한 7, 8년 전부터 동일 인물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 포커싱이 많이 있냐면 너무나 놀라운 게 아이들이 교육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 경영인도 아니고 연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을 얘기를 해, 연예인 누구.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김의 리더십에도 그 연예인, 공감의 리더십에도 모 연예인. 그러면 제가 물어요. 아니 어떻게 1위가 이 사람이니? 이쪽에 우리나라 정치 쪽에도 경제 쪽에서도 또 경영 쪽에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 교수님 TV 그 사람 나오는 프로 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항상 거기 나오는 그 이제 그 출연자들을 본인이 제일 앞에 나올 수 있는데 항상 그들을 섬기고 또 후배들을 서포트해주고 공감해주고 항상 도와준다는 거야. 몰래.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한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처음에 한 7, 8년 전에는 제가 아이들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뭐야?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이러다가 제가 이제 5년, 4년 후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대가 너무나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미디어나 연예인이나 이런 쪽의 상황들이 이 청년들의 정신 문화를 굉장히 지금 바꾸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리더십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존 맥스웰 뭐 리더십 그러면 우리 보통은 이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적 정의를.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아서 맥그리거 얘기처럼 너무나 많아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없을 만큼 리더십은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결국은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뭐 리더십에 예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이론들은 뭐 타고났다. 개인적인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있다 없다 평가를 하던 뭐 특성 이론 있었어요. 또 행동에 의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행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평가를 했어요.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제 오면서 과거의 리더십은 어땠냐. 전통적인 리더십은 수직적인 리더십이었어요. 힘을 가진 자가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로버트 그린리프가 섬김의 리더십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런 이제 리더십의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수직적 리더십이었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뭐야? 보스형 리더로서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중앙 집권적 결정권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수직적에서 오늘날은 수평적으로 갔어요. 로버트 그린리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섬김의 리더십이란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뭐 켄 블랜차드 같은 사람은 리더십은 비전에서 시작하고 비전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면 그 리더십은 수평적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은 대단히 코칭적이라는 거예요. 코칭 리더십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에서 주요한 기법들을 우리 한번 배웠죠. 8대2. 그래서 이를 코치가 사용하는데 잘 들어주는 거 경청. 섬김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경청하는 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경청하는 거, 공감하는 거, 또 거기에는 치유, 인지 이런 것도 섬김의 리더십의 행동에 들어가는데 리더십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뭐 이제 섬김의 리더십의 실천 단계 7가지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경청하는 거 잘 경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십,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자 위에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대통령도 그렇고 다 뭐예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리더십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잘한 것들을 칭찬하라. 실천할 때는 자, 잘한 것들을 또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코칭에서는 칭찬을 할 때도 기술이 있어요. 그냥 단순 듣기로 뭐 예뻐 잘생겼어 이건 단순 듣기 그냥 단순한 칭찬인데 코칭에서는 인정하기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칭찬 기법에 들어가요. 뭐냐?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면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그냥 뭐 너 예쁘다 아유 우리 아들 잘생겼어 뭐 이런 것도 기분이 좋게 하지만 진짜로 칭찬은 그 사람이 행동한 행동을 잘 관찰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머나 너 있잖아 다 상가들로 놀러 가는데 아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오늘 여기 왔어. 그 사람한 행동 어머나 누구야? 아유 지난번보다 열심히 하더니 10점이나 올랐어. 오우 자네 아유 늦게까지 퇴근하면서 이걸 보고서를 이렇게 성실하게 잘 써왔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냥 단순 듣기 칭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섬김의 리더십을 또 실천할 때는 개인적으로 또 잘 돌봐줘야 돼요.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효과성은 액션 플랜의 실행 여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칭의 효과성이 나타나려면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액션 플랜을 실행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리더십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 그야말로 액션 플랜을 잘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격을 개발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코칭을 행동화하는 거랑 닮아 있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OECD가 제시한 미래 핵심 역량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지금 공부시키잖아요. 힘들게.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고 명문학교를 가려고 지금 엄청난 입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방송국 오면서부터 보니까 웬 공무원 시험에 그냥 뭐 그렇게 다들 매달리는지, 그쵸? 아유,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정말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 자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서 다 지금 공무시험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과연 옳은 일일까?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OECD가 제시한 미래 핵심 역량 3가지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리더를, 인재를 기르려고 하면 도대체 뭘 길러야 되냐?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에요. 저 사람이 리더인가 아닌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때 전문성이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영역에 자기 분야에서만 잘하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다 근접 영역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을 리더로 세운다, 인재로 세운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전문성 또 하나가 뭐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명문대 아이들이라도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모자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힘을 스스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앉아있다 보면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저희 엄마 이 다 큰 애가 등치가 있다만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자율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 우리가 어떤 그 리더를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자율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방송이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인가? 전문성이 있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냐? 뒤에 누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야. 그럼 자율성이 아닌 거잖아요. 또 하나가 뭐예요?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이 소통이 불통이다? No. 리더십, 리더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리더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정권자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할 때도 어때요? 교통경찰처럼 이래라 저래라 명령했어요. 그렇죠? 지시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리더는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제안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오늘날의 리더예요. 미래 핵심 역량? 그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경쟁력 있는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그 전문성 갖춰야 되고 자율성 좋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또 소통 능력. 대인하고 정말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기업에서 임원들이 가장 원하는 요즘 취업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임원 코칭할 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하를 원합니까? 그럼 1위가 뭐예요? 1위가. CEO고 임원들이 다 원하는 1위. 뭐? 그렇죠. 맑기 잘 알아듣는 부하 직원 원한다는 거야. 어하는 직원 원한다는 거야. 소통 능력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 강부터 계속 소통 능력을 위해서 라포기술, 신뢰론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라포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 접근 단서, ISO 기운 속도를 맞추는 속도 맞추기. 속도 맞추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상대방은 디렉터형이야. 막 빨리빨리 일을 하고 야 이거 했으면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지 막 이렇게 재촉하는데 상대방은 꼼꼼하게 천천히 가. 그럼 이 사람 속도 맞춰요 안 맞춰요? 상사가 빨리빨리 하는데 부하 직원이 천천히 해가. 그럼 여기서 불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속도를 같이 맞춰. 여기는 뭐예요? 천천히 가지만 꼼꼼하게 간다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때? 그래서 이제 코칭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을 또 이렇게 점검을 해요. 내가 지시형인가, 디렉터형인가, 아니면 프리젠터, 사교형인가, 뭐 메디테이터 우호형인가, 아니면 스트래티지스트 분석형인가. 그래서 일을 할 때 빨리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사람을 사귈 때 천천히 사귀느냐, 빨리빨리 사귀는 사람이냐.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떤 기질적인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래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분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할 때 본인은 어떤 타입이고, 쉽게 말하면 자뇌형이고 우뇌형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우뇌형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느냐, 감으로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자,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라포 기술의 마지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 눈치를 빠르게 금방 저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하고 탁 낚아채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직간접 경청에서 딱 보면 그냥 알고 그냥 뭐예요.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사물을 바라보고 또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찌르고 눈치를 줘도 왜 찔러? 혹시 여러분들 남편은? 그렇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칭에서 캘리브레이션, 관찰 식별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코칭 강의를 할 때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했으면 다시 몇 년 전 얘기니까 다시 또 꺼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대한 인식을 상대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경험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지 인식을 할 때 오감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직감, 그렇죠? 영감 뭐 이런 거 있기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는구나.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내게 되게 불편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죠. 네. 자,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 얘기했어요. 93% 비언어적인 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캐치해내는 거예요. 내적 정보를 파악해내는 것이 캘리브레이션, 관찰 식별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니 얼굴 색깔이 변했다. 얼굴의 색상이 변화됐다.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졌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이 이렇게 막 쏘아버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도 하고, 자, 입꼬리가 올라가고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가 되어 있다. 이런 몸의 바디랭귀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직되어 있는지.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요. 이제 좀 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칭에서 전문적으로 그 내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내는 거. 그때 비머를 제대로 너 봤냐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코칭 훈련할 때 비머라는 것이 뭐냐면 BMIR. Behavioral Manifestation of Internal Representation. 무슨 말이냐면 내적 경험의 행동적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정보는 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외적으로 얼굴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드러나는 것을 제대로 읽었느냐. 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좋아, 하면서 가는 경우.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런 경우 많아요. 너 혹시 그 남학생 좋아하지 않니? 여학생 좋아하지 않니? 아니에요. 뭐 그러는데 어때요? 말은 아닌데 실제로 좋아하는 거. 이해해서 그만두고 싶어요? 계속 다니고 싶어요? 네, 저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어때? 나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이거 읽어낼 수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그걸 꼭 말로 해야지만 알아? 이러는데 굉장히 남편이 무뚝뚝해. 그러면 좀 뭔가 서운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얘네들이요. 조그만 아이들.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럴 때 애들을 서로 답이 다 달라요. 부모는 아이들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아니요 아빠는 잘 모르겠고 엄마만요.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아니요,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기 때문에 저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있는 대로. 애들은 또 인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의 인지 구조도 뭐 어릴 때 연령이 어릴 때는 감각 조작기, 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막 이렇게 이제 인지가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뭐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타인의 입장을 어떻게 알아요? 내적 정보, 비모를 보고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정보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리더라면 이 정보를 알아야 자,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더 높은 분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 소리를 듣고 또 각 처에서 각 부서에서 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고 얼마만큼 스스로 그 자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좀 오늘은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전문용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쉬운 뭐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그럼 실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전문성, 자율성, 소통 능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목적이 있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마다 다 뭐예요? 다 잠재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장점들을 다 없애고 뭐예요? 똑같은 틀 안에서 이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맨날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세상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쓰이려면 전문성 갖춰야 돼요. 그렇죠? 네. 전문성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통 능력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소통 능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소통 능력은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청정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있는지 소통은 얼마나 원활히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OECD에서 말한 미래 핵심 역량 3가지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뜻을 정하고 날마다 전문성 개발을 하나님 전문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전문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GOD 코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목표,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 오제, 그 다음에 꿈, 하나님의 드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그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다 어렵지만 성경 속에서 다윗,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수많은 리더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닮기를 원하는 그 역할 모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최고의 전문성, 자율성, 소통 능력을 확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